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프터 이펙트 툴박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는 단순한 도구들 뿐만 아니라 로또 브러쉬나 퍼펫핀도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실습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키시고요. 툴박스는 한글판으로 도구 상자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메뉴 항목 밑에 있는 여기가 툴박스입니다. 처음 아이콘은 너무나 익숙하죠. 선택할 수 있는 기본 도구인 셀렉션 툴입니다. 포토샵, 프리미어 전부 다 있죠. 단축키는 V입니다. 일단 작업을 할 수 있게 작업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로 뉴 컴포지션 클릭하시고 1920, 1080, 23.976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듀레이션은 10초, 얘는 0. 이러면 10초가 만들어집니다. 확인. 이제 이 중앙에 1920, 1080짜리 작업판이 하나 놓이게 됩니다. 위에 도구 상자에 셀렉션 툴 옆에 줌 툴을 먼저 해볼게요. 보시면 줌 툴이라고 있는데요, 클릭하시고 작업판으로 옵니다. 그러면 돋보기 모양의 플러스가 표시가 돼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면 줌인이 됩니다. 작업판이 커지죠. 그리고 Alt를 누르시면 돋보기 모양이 마이너스가 표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줌아웃이 됩니다. 여기 다시 셀렉션 툴을 클릭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 업 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죠? 줌인 줌아웃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줌 툴은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 휠 업 다운으로 줌인 줌아웃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핸드 툴. 핸드 툴은 이 작업판을 옮기는 기능을 합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한 화면에 이것저것 창을 띄우다 보니까 이 작업판을 왼쪽으로 옮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핸드 툴을 가지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작업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판 다시 오시고요. 휠을 클릭한 상태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마우스 휠을 클릭하시면 핸드 툴로 바뀌네? 그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작업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휠을 놓으면 다시 셀렉션 툴로 커서가 바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핸드 툴을 선택하는 것보다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움직이고 놓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핸드 툴도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렇다면 이 위에 3개 중에 핸드 툴이랑 줌 툴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셀렉션 툴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셀렉션 툴인 상태에서 작업판을 옮기고 싶으면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이런 작업판 옮기는 게 포토샵에도 똑같은 명령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입니다. 여기도 포토샵과 똑같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핸드바로 바뀌어요, 커서가. 그렇다는 얘기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작업판 옮기는 명령어는 포토샵이랑 동일합니다.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작업판을 옮기시든지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옮기시든지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둘 중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핸드 툴과 줌 툴을 했고요. 이제 셀렉션 툴을 한번 해볼게요. 셀렉션 툴은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작업판에다가 솔리드를 2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시고 뉴 솔리드 레드 솔리드 한번 만드시고, 여기 보면 네모 쭉쭉쭉 표시가 되어 있죠. 셀렉션 툴 상태에서 이 네모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즈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클릭한 상태로 들어가시면 이동도 됩니다.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솔리드. 이번엔 다른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 얘도 크기를 줄여 볼게요. 이렇게 겹치시면 파란색 만든 솔리드가 밑에 빨간색 솔리드를 덮고 있습니다. 그죠? 레이어 구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레이어가 밑에 있는 레이어보다 위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모든 편집 툴은 이 개념이에요. 이런 레이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은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위치도 조절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타임라인 안에 트랜스폼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그러면
레이어들 다 없애볼게요. 얘네 소리도 없애보고 공유해드린 소스 중에 종을 한번 불러올게요. 종을 작업판에 놔두겠습니다. 이 도구 상자에 3개가 있는 여기가 이제 카메라에 대한 건데요. 카메라는 3D 카메라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아직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이후에 그 카메라 부분 할 때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는 카메라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이 바로 로테이션 툴입니다. 로테이션 툴을 선택하시면 이런 커서가 로테이션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소스에 가져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시면 회전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회전이 됩니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밑에 레이어 있잖아요. 레이어에서 R을 눌러볼게요. R을 누르시면 로테이션이 표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이 작업판에서 다시 회전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각도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0으로 놔둬보시고요. 다시 0. Shift를 누른 상태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5도씩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5도씩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도 눈대중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실제 정확한 각도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로테이션 툴을 이용하는 거는 불편해요. 오히려 그냥 여기 밑에 레이어에서 정확한 각도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25도, 뭐 25도, 마이너스 25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만약에 성당에 걸려 있다라고 치면 위에가 매달려 있을 테니까 위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전시켜 보면 어떻죠? 중앙을 기준으로 회전하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소스들은 이 중앙에 사격 대상 표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이 종의 위에서부터 하고 싶으면 이 앵커 포인트를 맨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로테이션 툴 뒤에 있는 앵커 포인트라고 써있죠?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이제 앵커 포인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동되죠? 맨 위로 가져가 볼게요. 꼭다리로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테이션 툴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회전하시면 이제는 앵커 포인트가 위에 있으니까 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죠. 그죠? 그래서 회전하고자 하는 중심 지점을 정하고 싶으면 그 지점에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해서 앵커 포인트를 위치시켜야 된다 라는 거 여기까지 했고, 다음은 여기 보이는 렉탱귤 툴이랑 펜 툴, 타입 툴, 텍스트 쓰는 거죠. 이렇게 3개를 해볼게요. 솔리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뉴에 솔리드 1910, 1080 파란색 만드시고 확인. 그러면 파란색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근데 여기 렉탱글 보시면 이 밑에 삼각형 같은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툴박스들에 보면 포토샵도 그렇고 프리미어 프로도 그렇고 이렇게 옆에 역삼각형 되어 있는 것들은 뭐라고 했죠? 안에 세부 항목들이 더 있다 라는 거. 그 세부 항목들을 보기 위해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하고 누르고 계시면 펼쳐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클릭하고 계시면 렉탱귤 툴이랑 약간 라운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동그란 타원, 그리고 다각형 툴, 별 툴 이렇게 5개가 보입니다. 다 해볼게요. 렉탱귤 툴을 이용해서 화면에 가져가서 렉탱귤 툴을 선택할게요. 사각 툴이요. 사각 툴. 여기에서 이만큼을 선택하시면 아까 파란 솔리드 있잖아요. 파란 솔리드에서 이만큼만 보여요. 그리고 이 솔리드 밑에 뭐가 되어 있냐?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표시가 됩니다. 영상 툴에서는 어느 부분만 보여줘 라고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영역을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스크 하나, 이 큰 솔리드 안에 이 작은 영역이 마스크로 잡힌 거예요. 라운드 된 사각형도 한번 해볼게요. 이 옆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또 파란색이 생겼네? 파란색 2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파란색 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쪽 부분에 마스크 하나가 잡혀 있는 거고 여기에 마스크 2번째 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 하나를 가지고 마스크가 하나, 2개 이렇게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마스크 영역만 보여지는 겁니다. 다음 타원도 한번 해볼게요. 타원도 밑에 선택하시면
이번에 세 번째니까 마스크 3이라고 하나 생겼겠죠. 그죠? 마스크 3이라고 생겼습니다. 이게 다 지금 한 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판에서 여기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만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다각형도 한번 해볼게요. 다각형은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로 있어 볼게요. 클릭한 상태로 쭉 이렇게 한 다음에 다각형인데 분명 다각형 툴인데 왜 사각형이 생기지? 마우스 휠을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해볼게요. 지금 왼쪽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점들이 많아지죠. 줄이면 삼각형까지 줄어듭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딱 놓으면 생성. 밑에 있는 별도 똑같아요. 별도 보시면 별을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 삼각형이에요. 나는 별 툴을 선택했는데 왜 삼각형이지? 마우스 휠을 올리시면 지금 현재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휠을 올리시면 별 모양으로 추가가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면 이제 마스크가 생기겠죠? 마스크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잡혔습니다. 이 각각의 마스크들은 이 선택 툴을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얘를 선택했으면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또는 전체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별을 만약에 선택하고 싶으면 이게 5번째잖아요. 5번째를 선택하시고 커서를 가져가면 가까이 가져가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커서가 바뀌거든요. 이 상태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이동합니다. 통으로. 그리고 원하는 지점에서 또 놔두고 세부 항목을 조절하려면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마스크가 여러 개 놓일 수도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작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마스크가 이렇게 여러 개 놓이면 이렇게 추가로 표시가 된다 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얘 지우고 다시 솔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파란색으로 또 만들게요. 이번엔 펜 툴을 가지고 해볼게요. 펜 툴은 아까 도형이 정해져 있는 거였잖아요. 펜 툴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점점점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각지잖아요 라고 하면 커서를 가져가면 Alt를 눌러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커서가 이 상태가 뭐냐면 핸들을 만들 수 있는 상태예요. 핸들을 추가 삭제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만약에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핸들러가 생깁니다. 이 핸들러를 없애고 싶으시면 또 Alt를 누른 상태로 가져가시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클릭하시면 없어집니다. 다시 생기고 싶으시면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지금 현재 Alt키가 누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사용 방법은 포토샵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앵커라고 하는데 이 앵커들을 움직이고 싶으면 그냥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삭제하고 싶으시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삭제. 추가하고 싶으시면 그냥 커서만 갖고 가시면 플러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클릭. 이동하고 싶으시면 이동. 이어볼게요. 끝까지 가면 0 표시가 돼요. 커서 옆에 펜 우측 하단에 0 표시가 되어 있죠. 끝으로 이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잡힙니다. 그럼 이 영역으로만 파란색이 보이게 돼요. 지금은 막 대충 따서 이렇지만 이 펜 툴은 정말 많이 쓰여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해요. 영상은 24프레임이라고 하면 1초에 24개의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4초짜리 영상을 제가 이렇게 눕기를 딴다고 치면 96번의 눕기를 따야 되는 거예요. 96번의 이미지를 눕기를 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CG 들어간 영상들 보면 그린 스크린을 쓰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마스크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린 스크린을 쓰는 겁니다. 그럼 텍스트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는 T 누르고 그냥 화면 클릭하시면 돼요.
에디터 몽키. 그럼 글씨체가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타입 툴로 화면에 글씨를 쓰는 순간 밑에 타임라인에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텍스트까지고요. 이번엔 제공해드린 소스 중에 이런 동물들 그려져 있는 소스를 한번 불러올게요. 뭘 할 거냐면 브러쉬 툴. 브러쉬 툴은 포토샵의 브러쉬랑 똑같습니다.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레이어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아까 이거는 컴포지션 화면이고 레이어 화면이요. 브러쉬는 레이어 화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레이어 화면이랑 컴포지션 화면의 차이는 뭐냐면 레이어는 이 해당 레이어만 담당하는 화면이고 컴포지션은 모든 레이어를 보여주는 전체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어 화면으로 들어오시고요. 더블 클릭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글씨 크기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브러쉬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포토샵에서는 Alt 누른 상태로 했었는데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이요. 이 상태에서 지우개 툴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컴포지션 보시면 작업판이 있고 이 그림 그려져 있는 레이어가 있잖아요. 이 레이저 툴로 만약에 지우게 되면 이 글씨만 지우는 게 아니라 이 흰색 종이도 같이 지워버리겠죠. 이 레이어 전체를 지워버리니까. 그러면 뒤에 컴포지션 작업한 배경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 브러쉬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레이어가 지워지는 거겠죠. 컴포지션 가보시면 지워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우개 툴은 이 레이어 전체를 지워버린다 라는 거. 그럼 얘 지우고 다시 놔둬 볼게요. 새로 놔두고 그럼 브러쉬하고 지우개 툴은 했어요. 그럼 도장 툴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죠? 도장 툴은 복사하는 거예요.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창으로 들어가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로 마우스 드래그 왼쪽 버튼 드래그해서 소 크기만큼 조절할게요. 크기를 이렇게 하고 Alt 누르면 이렇게 뭔가 대상 표시로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을 찍겠다는 거예요.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복사가 된 거예요. 그 상태로 왼쪽으로 가져가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복사가 똑같이 됐어요. 또 누르시면 또 복사되고 이번엔 브러쉬를 좀 조절해 볼게요. 만약에 브러쉬가 선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브러쉬 툴 있죠?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스탬프 툴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브러쉬 여기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소프트 돼 있는 거 있죠? 소프트 돼 있는 거 아무거나 누르시면 크기를 다시 바꿀게요. 복사. 놔뒀을 때 이렇게 흐릿하게 나옵니다. 흐릿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Z 눌러서 한번 복구하시고 이 브러쉬 크기를 줄이시고 Alt 누르고 복사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로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지금 왼쪽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문대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왜 아까 위에 것처럼 하드니스가 100인 상태, 하드니스 100인 게 이렇게 날카롭게 찍히는 거고 하드니스 0인 게 지금처럼 뭉개지면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부드럽게 찍히는 거. 그러면 이 도장 찍는 것처럼 할 거면 날카로운 거 선택해 가지고 Alt 누르고 선택 찍고 이러면 깔끔한데 이렇게 하나씩 찍으면 괜찮은데 굳이 소프트하게 해갖고 찍었을 때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게 하냐. 다른 데도 막 번지고. 이게 이유가 있는데 지금같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 날카로운 하드니스 100인 녀석을 선택해서 찍으시는 게 편해요. 그런데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배경 같은 경우에는
하드니스가 100인 걸로 찍어버리면 이질감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부드럽게 문대줘야 자연스럽거든요. 한번 얘로 영상을 해볼게요. 이 스탬프가 이미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상도 됩니다. 소스 중에 소를 한번 불러오시고요.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 밑에 컴포지션 있죠? 여기 뉴 컴포지션에다 떨궈 볼게요. 여기 떨구시면 이 소가 생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얘를 복사해 볼 거예요. 하드니스 100인 녀석으로 띄우시고 Alt를 누르고 복사해 볼게요. Alt 누르고 클릭. 옆으로 놔두겠습니다. 옆으로 클릭. 이렇게 놔두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진짜 기술은 대단하죠. 진짜 복사가 그대로 됐어요. 영상인데 복사가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이 하드니스가 100이니까 어떻게 돼요? 날카롭게 복사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이질감 있죠. 그죠? 이렇게 명쾌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하드니스 100짜리를 쓰면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럼 얘를 바꿔볼게요. 컨트롤 Z로 되돌리시고 이 부드러운 소프트로 한번 해볼게요. 소프트로 하면은 하드니스가 0이 됩니다. 지금 여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종류가 되게 많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건 다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냥 브러쉬 크기인 거고 날카로운 거, 부드러운 거 이 두 종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 선택하면 날카로운 거 하드니스 100짜리, 밑에 선택하면 하드니스 0짜리. 여기에서는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브러쉬 크기만 다릅니다. 여기서 브러쉬 크기를 다시 키우시고 소프트로 선택했어요. 하드니스 0. 그리고 브러쉬를 좀 줄일게요. 브러쉬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칠해 볼게요. 아까 한 것처럼 Alt 누르고 클릭. 그 옆에 놔두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가지고 그려볼게요. 이 상태로 그려볼게요. 진하게.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배경이랑 뭐야? 배경이 왜 크게 이질감이 없는데?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려보시면 두 개의 지역이 크게 다른 지역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까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 사이사이가 그냥 흰색으로 완전히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분리가 되니까 그때는 하드니스가 100인 그 날카롭게 되어 있는 녀석들로 딱딱 찍으면 됐지만 지금같이 이런 배경이 있는 화면에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영역으로 잘라버리면 되게 티나요. 가짜가. 그래서 이미지든 영상이든 배경이 있다면 지금 한 것처럼 소프트한 걸로 해갖고 문대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스탬프 도장을 찍을 수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툴박스 도구 상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도구 상자에 있는 것들은 애프터 이펙트를 잘 쓰게 하기 위한 기초적인 도구가 몇 개 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강좌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